선생님. 이 언니가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들어도 좋고 이건 누가 아무래도 이건 명반이지. 들어도 음질도 좋고. 그러죠. 정말 음이 좋아요. 소리가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이거는 이벤트로 삥 뜯는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PTV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께 LP를 삥 뜯는 L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L삥 두 번째 주인공 윤광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광준입니다. PTV 구독자분들이랑 윤광준 선생님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을 녹음한 지가 한 6개월? 네, 됐는데. 꽤 됐죠? 네네. 저희가 겨울에 한창 눈 많이 오는 날 됐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책 내고 취재하고 취재하시고 책 읽고 책 읽고 음악 듣고 늘 똑같은 삶을. 예, 그 똑같은 삶이 나는 너무 좋아요. 딴짓을 해봐야 결국은 그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게 내 생활이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스스로의 축복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 있다. 술 먹고. 올해 무려 2권의 책을 이제 내놓으시게 되는데, 이번에 선보이신 책을 저도 아직 주문을 못해, 시중에 풀리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보여주신 책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취재가 담겨있는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이 곧 발간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즈음에는 이미 시중에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적 시선은 제목이 창조적 시선이죠. 그 말 그대로 저 제목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창조라는 게 무언가, 그다음 창조가 언제부터 우리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는가, 그다음 창조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그 창조의 대상이 되는, 창조를 가장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뼈가 바로 이제 바우하우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바우하우스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우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바우하우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이래요. 10년 전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나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김정은 박사, 네. 교수는 전이니까 네. 전 교수, 현 박사님. 현 박사, 네. 김정은 박사의 관심이기도 했죠. 그다음에 그 계기는 굉장히 우연한 일로 이제 비롯이 돼요. 네. 김정은 박사가 뭐 전국적인 강연을 하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정말 유명한 강사셨죠. 강사. 네. 삼성전자 사장단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나올 초기였었는데,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좀 후졌잖아.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못 만드느냐, 아이폰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장단 앞에서 뭐 강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삼성의 사장단 한 분이 성질을 팍 내면서, 아니 쉽죠 말고 그러면 대책도 좀 내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저 목사 얘기를 내가 옮기는 거예요. 아니 고민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가지고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아이폰과 같은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이 미쳤던 거죠. 그 왜에 대한 의문이 결국은 이제 이 바우하우스로 가게끔 한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결국은 아이폰이 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의 바우하우스를 끄집어 올린 것도 네네. 사실 잡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잡스가 자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바우하우스에서 모든 걸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바우하우스가 도대체 뭔가, 그다음에 애플을 만든 바우하우스의 그 본래의 모습은 뭔가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되살린 스티브 잡스의 공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던 것들이죠. 네네네.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정말 디자인에 민감해서 포르쉐를 좋아하고 많은 디자인 피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타이포그라피도 좋아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바우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던 거는 걸 알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이 창조적 시선 한번 디자인이라든가 어쨌든 창조에 대한 영감을 원하는 분들은 한번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선생님께서 사진을 담당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온전히 다 쓰신 책이 또 곧 나온다고 네. 설명해 주시죠. 8월 빠르면 8월 초쯤에 이제 아 빠르면 8월 초쯤에 네. 생활명품 101 이런 책이 이제 나와요. 그 101이 뒤에 어떤 의미죠? 101가지가 그동안 소개하셨던 네. 생활용품 101가지를 모아서 그 책이 이제 한 8월 초쯤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예정대로라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낼 책 준비하고 있는 거 하고 이게 올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그동안 준비하셨던 책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게 될 텐데 저도 크게 기대되고요. 저희도 이제 출간하시게 되면 그 소식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LP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LP를 언제부터 즐겨오신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에도 근데 사실은 음악 들으시는 건 사실 LP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LP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LP가 우리가 말하는 재생, 그러니까 음악을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CD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올 때쯤 선생님께서 대학교 입학하셨을 때는 워크맨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LP가 당연히 이제 음악을 듣는 주류의 방식이었을 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게 나한테는 익숙했던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 방식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LP로 난 시작을 했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좋은 게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때부터 오디오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갈망이 좀 넘쳐서 딴 거는 모르지만 하여간 오디오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그래서 무슨 짓을 써서 결국은 첫 번에 LP 플레이어가 달린 그 오디오를 산 게 삼성 소노라마였었어요. 그 당시에 뭐 독수리표, 별표가 그래도 조금 나은 취급을 받고 인켈도 나오고 그럴 때거든. 근데 삼성 소노라마는 아주 컴팩트하고 보급형 기기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기계는 그게 어떤 최선이었어요. 그게. 그때 사셨던 혹시 첫 LP 기억나시나요? 있죠. 어떤 앨범인가요? 지금은 하여간 이 빅밴드의 시대가 이제 지나버렸잖아요. 네. 폴 머리아 악단의 LP였어요. 아 엘비라 마디가 들어있는 거. 네, 네, 그 당시에 그 판을 처음 샀는데 네.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당시에 수준으로 볼 때, 생활 수준으로 볼 때 판값이 굉장히 비싸. 라이센스인데도 3,300원 했었어요. 내 기억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78년에. 그래도 그걸 광화문 지영 레코드라고 있어. 박지영 레코드. 거기 사장님께서 동화기획 사장님이 되시죠. 아, 맞아. 어떻게 요즘도 이렇게 LP를 좀 즐겨 들으시나요? 뭐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변함없는 취미, 그다음에 변함없는 내 관심을 유지해 왔던 게 이 LP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을 사는 즐거움은 참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판을 사는 즐거움은 어쨌든 점점 강도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몇 년 전에 저희가 필동면허에서 한번 뵀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저한테 LP를 한 장 선물해 주셨어요. 조성진 씨의 LP였는데 맞아.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LP를 좀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턴테이블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뭐 LP 가게 가서 LP를 사서 선물을 하면 이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선물하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 선물해주는 그분 있잖아. 정모 씨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오래전부터 그 LP를 선물했던 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이 우리 공동으로 아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음악을 알건 모르건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의 1번이 결국 LP라는 거죠. 그게. 아, 근데 그분의 장점은 저처럼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앨범을 찾아서 선물하는데 굉장히. 그건 더 놀라운 재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좋을 것이야. 그다음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봐. 뭐 이런 이제 멘트까지 이제 곁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춤형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응?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는 만큼 결국은 전달해주고 내 마음을 전달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 LP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을류문화사의 정상준 대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LPing 한 4번째쯤 지금 모시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정말 좋은 판들이 많겠네요. 요즘 어떤 턴테이블로 들으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내가 듣고 있는 거는 테크닉스의 SP10 마크 II. 저거는 내가 쓰고 있는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아, 그렇게 오래되셨군요. 네. 테크닉스 10 마크 II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워낙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LP의 전성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명기가 막 나왔을 때는 저 물건이 굉장히 지진화처럼 느껴지더라고. 그게. 그때는 잠깐 하찮아 보였던 때가 있죠. 왜 기대가 없었겠어요. 야, 정말 멋있고 더 좋은 소리가 날 것 같고 사람의 그 소유욕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섰는데 어쨌든 그때도 다른 물건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저건 버리지 않았었어요. 저걸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플린스 때문인데, 저 플린스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 장충 선생의 유작이에요. 저게 워낙 그분이 이 테크닉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테크닉스 사용자를 위해서 10대의 플린스를 제작을 합니다. 저 플린스는 알루미늄을 통괴를 절삭을 해가지고 만든 그 플린스이기도 한데 자체 중량이 거의 30kg가 넘어요. 저게. 저 플린스를 내가 이제 구하게 되는데 장충 선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플린스가 결국은 10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걸 뭐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객관화 시킬 만한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좋다는 턴테이블을 다 경험을 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테크닉스의 장점이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저 테크닉스를 새롭게 평가하는 지점과 세계의 유행하고도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저 리바이벌 되잖아요, 다시.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독일이나 이쪽에 가가지고 오디오판을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가라드보다 저건 훨씬 고급 플레이어의 취급을 받아요. 꽤 오래됐어요. 15년, 20년 전부터 테크닉스의 성과와 가격이, 중고 가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라드 301과 토렌스보다 훨씬 더 높은 값에 거래가 돼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벨트 드라이브에 비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믿음들이 너무나 이제 공고하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게. 그럼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식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방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방식의 탑 그레이드는 모든 것이 다 대단히 훌륭하다는 게 내 경험이기도 해요. 그게. 방식의 우열이 절대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탑 클래스의 물건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지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등급을 나누고 예를 들어 우열을 나누는 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얘는 얘에 비해서 이런 것이 떨어진다. 다 그걸 경험해 봤습니까?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얼마나 많은데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다 우리가 섭렵을 하고 내린 결론일까요? 그다음에 벨트 드라이브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벨트 드라이브를 다 들어봤을까요? 절대로 그 격차는 여전히 있는 거고 좋은 벨트 드라이브와 좋은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쯤에서 이제 테크닉스의 장점들이 이제 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올 가을에 나오게 되는 턴테이블의 역사책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번역하다 보면 저 턴테이블이 갖고 싶은 게 이제 명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테크닉스도 제가 이제 다시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크 3를 구하세요. 근데 그건 정말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저희가 삥뜨들 선생님께서 저에게 삥 뜯겨 주실 LP를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빼놨는데 아마 내 책을 보신 분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발디 사계에 꽂혀가지고 비발디 LP만을 구하다 보니까 27장 정도를 내 이제 모았다고 했는데 오늘 쉬어 보니까 6장은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내 요즘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에 꽂아놨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다시 확인하니 21장이야. 정말 이 비발디 사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다음에 너무 자주 들어서 아까 그 테크닉스의 다이렉트 턴테이블 마냥 좀 우습게 여기는 음악이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음악 제일 좋아서 이제 사계라고 하면 에이 수준이 낮구만 이 사람. 하수 취급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음악인데 실제로는. 이 비발디가 좋아지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는 거거든. 어쩐지. 젊었을 때는 비발디를 다 하수 취급하고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비발디 음악의 진가를 알게 되면 전문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된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그다음에 비발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음악가도 아니잖아. 캐톨릭 사제였다가 음악을 쓰기 시작한 분인데 이 비전문가의 음악이란 면에서 난 굉장히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근데 이 비발디라는 사람이 펼치는 음악 세계는 그야말로 어디에 매여 있지 않는 자기의 상상력만을 갖고도 음악을 만드는 이런 작곡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발디에 관한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싶었고 들었고 또 모았던 게 이제 이 비발디 사계인데 뭐 뭘 하나 찍어도 별로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거는 이제 이무지치의 비발디 사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정말 뭐 명반이죠 이게. 근데 이 이무지치 자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뭐 선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펠릭스 아이어가 좋다는 등 뭐 다른 저 연주자가 한 게 더 좋다는 등 그러는데 어쨌든 이무지치의 이름만 갖고도 어쨌든 비발디 사계는 그야말로 참 베스트 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준다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잠깐 좋았다 말았습니다. 더 좋은 걸 드리려고. 이것도 이무지치의 이제 연주적에. 이것도 필립스예요. 피아노 까르미넬리? 이거 솔리스트가 좀 다르죠. 이게. 그리고 이 비발디 사계는 그야말로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타, 무슨 뭐 고또 연주도 있고 좀 온갖 그 방식의 이제 새로운 연주들이 많은데 다 재밌어요. 지금 보관 상태가 다들 너무 좋은데요? 아, 내가 아끼는 거니까 잘 갈고 닦고 이렇게 카바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꺼이 삥을 뜯길 비발디 사계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의 크라우디오 시모네가 이제 연주를 한 지휘를 했죠. 그 버전의 사계인데 나름 하여간 다 장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이 연주는 좀 화려하다고 할까요? 이 비발디 사계를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이거를 기꺼이 나 삥을 하나 뜯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LP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그 LP는 실비아 사스의 이제 LP인데요. 나도 이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선호, 애호의 어떤 이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나는 꽂히면 그거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뭐 이런 뭐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실비아 사스라고 하는 가수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뭐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59년인가 57년인가 그때 활약을 했던, 그때부터 활약을 했던 아주 굉장히 오래된 가수인데,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와 같은 시기에, 동시기에 활약을 했던 가수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마리아 칼라스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실비아 사스는 헝가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활동과 명성이 제한적이 돼버렸죠 그게.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마리아 칼라스의 음색은 별로 좋은 음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마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미성이라고는 안 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도 참 여러 이제 종류의 소프라노가 있는 건데, 난 개인적으로 칼라스의 음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가외였던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되거나 또 다른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음악적 표현력이나 깊이로 볼 때는 실비아 사스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실비아 사스에 꽂혀가지고 이제 열심히 판을 모았을 때의 이제 이 흔적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말 요만큼 모으는데 너무 힘들었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판 중에 내가 자랑은 요걸로 이제 끝내고 제가 드릴 판은 실비아 사스의 그 아리아, 푸치니 아리아를 모은 그야말로 1타 한 8피 정도 되는 이 한 장만 들으면 실비아 사스의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판을 하나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벤트로.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사인을 받아서 이거는 저희가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LP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재즈 쪽으로 이제 골랐는데요. 아마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가수라 아마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카렌 수자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재즈 싱어인데, 이 언니가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목소리만 들으면 20대 목소리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왜 이 판소리를 어린 나이에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젊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곰삭은 듯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카렌 수자야말로 아마 그런 캐릭터의 이제 가수 같은데, 아니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게다가 20대야. 노래는 완전히
인생을 달관한 달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게. 게다가 음질이 너무 좋아요. 180g입니다. 아주 두껍게 누른 거라. 네네네. 그 다음 그 판은 이 버디 리치라고 하는 드러머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는 그야말로 드물게 이 재즈 드러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을 받아. 재즈 음악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 그 드러머에게 처음 만난 선생이 너무 괴팍한 선생을 만난 거야. 그렇죠. 완벽주의자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개무시를 당하면서 결국은 살아남는 그 드러머의 얘기예요. 이 드러머가 극 중에 나오는 그 드러머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스틱을 잡은 손이 피범벅이 되는 장면이 나와. 얼마 두드러지면.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연주로 결국은 모든 과정을 극복을 하고 선생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연주자로 이제 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드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모두를 관통하는 어떤 아주 깊은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게. 그 드러머의 우상임, 그 드러머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버디 리치라고 하는 드러머 거죠. 그게. 이 버디 리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프런트 드러머. 수많은 드럼쟁이가 있으나 정말 다른 이 드러머기도 해요. 이게. 우리 저 올드 재즈 자주 가잖아요. 가면 우리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솔리스트들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드러머가 얼마나 기를 받쳐주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참 부실부실해지기도 하고 탄탄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음악을 알면 알수록 드러머의 역할들이 중요함들이 더 이제 다가오게 마련인 건데, 그 수많은 정말 명 드러머들이 있지만 이 버디 리치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LP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LP는 Something Else, 캐논의 애들리의 아주 대표적인 명반이죠. 난 사실 명반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명반은 누군가가 불러줘서 명반이 이제 한마디로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서 명반이 됐을 텐데, 명반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별성이 없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도나게나 다 명반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기준을 바꿨어요. 세상의 명반도 내가 안 좋으면,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건 명반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누구한테 내가 가서 뭐 확인 당할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반임을 가슴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음반이 또 이 음반이죠. 그게. 응? 들어도 좋고. 이건 누가 아무래도 이건 명반이지. 들어도 음질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스타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일스 데이비스, 아트 브레이키, 샘 존스, 행크 존스, 전설들이 하여간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게. 그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려는 분도, 그다음에 하도 들어서 이제 지겨운 분들도 이 Something Else야말로 영원히 같이 갈 만한 친구와 같은 그런 음악, 그런 음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좀 전에 같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너무 녹음이 좋아. 이 시절의 녹음은 인간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블루노트 시절에 전설적인 그 프로듀서들이 있었죠. 그게. 블루노트의 그 전설적인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누구죠? 루디 반 겔더죠. 이 루디 반 겔더는 루디 반 겔더 사운드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칭할 만큼 독특하고, 그다음에 정말 음이 좋아요. 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녹음, 그다음에 이렇게 실감나는 녹음을 했을까,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군요.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수많은 리마스터링이 나와도 그때마다 다 좋고. 다 좋아, 더 좋아.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원본이 충실하니 어떻게 가공을 해도 그게 훌륭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루디 반 겔더의 특징은 뭐냐면 그야말로 음향의 극대화, 뭐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던데, 어쨌든 이 루디 반 겔더 사운드는 온 공간을 꽉 메워요. 밀도감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해상력이라는 것이 뭔지, 이 두 개 존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섞고 그걸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 반 겔더 아닌가 싶은데, 한 번 들으면 그야말로 전부 다 뻑가는 그런 음향을 들려주죠. 음악도 훌륭하고, 소리도 훌륭하고, 소장 가치도 훌륭하고. 또 그런 앨범을 저희에게 삥 뜯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앨범입니다. 네, 마지막 앨범은 뭐 다 알잖아요. 음악 좀 들었다, 그다음에 음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음악 상식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은 사라본의 이름을 우리가 비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세라본이야말로 그야말로 미국 재즈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게. 이 세라본이야 뭐 워낙 어린 나이부터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판들이 나왔죠. 그게. 그리고 이 세라본이 불렀던 노래들은 전부 다 이건 다 히트를 쳤고 인정을 받았고 했던 건데 그 세라본의 많은 음반 중에서도 아주 기억할 만한 음반 중에 하나가 이 판이라고 봐요. 이 세라본은 초기에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냥 누구나 다 그냥 흥얼거리게 되는 스케치 창법의 어떤 그 이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멜로디에 가사를 넣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래가 되는 건데, 음악이 되는 건데, 가사가 없는, 그러니까 목소리만을 위한 노래를 만든 게 이제 스케치 창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참 대단해요. 이 젊은 시절에 세라본이 불렀던 노래는 그야말로 스탠다드를 불러도 자기화시켰고, 어떤 음악도 결국은 세라본 스타일로 바꿨던 하여튼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판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블레에서 나온 그 이 세라본 판도 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입니다. 좋은 거는 나눠야 되니까 내가 갖고 싶었으나 기꺼이 하피TV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썸네일. 선생님은 억울한 표정이고 저는 해맑은 표정으로 썸네일. 자, 이렇게 썸네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엘핑 두 번째 시간 윤건조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성공적으로 윤건조 선생님의 소중한 LP를 삥 뜯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정겹다. LP니까 엘핑이라고 저희가 이제 시리즈 이름을 붙였는데요. 혹시 장면이 좋아야 돼. 아니 문제는 삥을 뜯겨도 기분이 좋다는 거냐. 그래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주신 소중한 LP는 5장은 하피TV 시청실에 보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공공재처럼 만져보시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장은 댓글 이벤트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더보기랑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응모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참여해 주시면 이 소중한 LP를 저희가 사인을 받아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또 뵐 기회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작과 튜닝에 직접 관여한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품을 하피TV 채널에서 수개월 내에 이제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요. 그 제품 아마 소개할 때 아마 저희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갈고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삥 뜯기면서 기분 좋은 경우가 드물잖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LP에 관심을 갖고 LP에서 나오는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공감할 수 있다면 참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부디의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굿 라이프를 이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